기술과 국방, 임진왜란, 바다 위의 시험장. 결론적으로 판옥선과 거북선은 임진왜란이라는 500년 왕조 역사상 가장 참혹하고 거대한 전쟁을 통해 그들의 진정한 가치를 증명해냈습니다. 평화로운 시기에는 그저 항구를 지키는 낡은 목선으로 취급받기도 했지만 국난의 불길이 온 강산을 뒤덮었을 때 이 배들은 잠들어 있던 거인처럼 깨어나 역사의 전면에 나섰습니다. 여기서는 임진왜란이라는 거대한 바다 위의 시험장에서 조선의 배들이 어떻게 기술과 전술의 오의를 통해 나라를 구했는지, 그리고 그 승리가 조선의 역사에 어떤 의미를 남겼는지를 총체적으로 조망하고자 합니다. 1. 두 개의 전쟁, 엇갈린 운명. 육전의 참패와 해전의 서막. 1592년 4월 15만 8천이라는 미중류의 대군을 실은 일본의 함대가 부산 앞바다를 뒤덮었을 때 조선은 두 개의 전혀 다른 전쟁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는 육지에서 벌어진 절망적인 참패의 역사였고, 다른 하나는 바다에서 펼쳐진 기적적인 승리의 역사였습니다. 이 두 전쟁의 극명한 대비는 임진왜란의 본질을 이해하는 가장 중요한 열쇠입니다. 육지의 비극, 조총 앞에 무너진 중세의 군대. 육지에서의 전쟁은 그야말로 절망적이었습니다. 수십 년간의 전국시대를 통해 실전 경험을 쌓은 일본 육군은 당대 최신 무기였던 조총으로 무장한 잘 훈련된 전쟁 기계였습니다. 그들의 조총은 조선의 병사들이 평생 한 번도 보지 못했던 천둥과 번개를 내뿜는 공포의 무기였습니다. 굉음과 함께 연기를 뿜으며 날아오는 작은 쇠구슬은 두꺼운 압원마저 꿰뚫고 조선 병사들의 가슴에 바람구멍을 냈습니다. 조선의 주력 무기였던 활과 창은 이 새로운 기술의 벽 앞에서 무력했습니다. 그 결과는 참혹했습니다. 일본군은 부산진과 동래성을 단 하루 만에 함락시키고 파죽지세로 북상했습니다. 조선의 육군은 제대로 된 저항 한번 해보지 못하고 연전연패했으며 불과 20일 만에 수도 한양은 적의 손에 넘어갔고 국왕 선조는 의주로 피난을 떠나야 했습니다. 이처럼 육지에서의 전쟁은 조선의 일방적인 참패의 연속이었으며 왕조의 운명은 그야말로 풍전등화와 같았습니다. 바다의 기적, 함포 앞에 침몰한 해적의 함대. 그러나 바다의 상황은 전혀 달랐습니다. 육군과 함께 조선을 정복하기 위해 출정한 일본 수군은 남해의 제해권을 완전히 장악하지 못한 채 번번이 발이 묶였습니다. 그 이유는 단 하나, 바로 기술적으로 그리고 전술적으로 압도적인 우위에 있었던 조선 수군이 버티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육지에서는 조총이라는 신무기 앞에 조선의 활과 창이 무력했지만 바다에서는 오히려 조선이 거대한 함포 포격전 개념의 함대로 중세적인 백병전 개념의 함대를 압도했던 것입니다. 조선의 마지막 희망은 바로 이 바다의 방패에 달려 있었습니다. 2. 강철의 충돌. 기술과 전술이 승패를 가르다. 조선 수군의 승리는 결코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하늘이 도운 기적이 아니라 수십 년간 축적된 조선의 기술력과 이순신이라는 위대한 지휘관의 천재적인 전술 운용 능력이 완벽하게 결합한 필연적인 결과였습니다. 임진왜란의 바다는 당대 동아시아를 대표하는 두 해양 세력의 기술과 전술 철학이 정면으로 충돌하는 거대한 시험장이었습니다. 이 충돌의 과정을 기술, 하드웨어와 전술, 소프트웨어라는 두 가지 측면에서 깊이 있게 해부해 볼 때 우리는 조선 수군이 어떻게 승리할 수밖에 없었는지를 명확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기술의 승리, 하드웨어의 압도적 우위. 전쟁의 승패를 가르는 가장 기본적인 요소는 양측이 보유한 무기 시스템, 즉 하드웨어의 성능입니다. 이 지점에서 조선의 판옥선과 거북선은 일본의 주력함인 세끈분해, 세키분해를 모든 면에서 압도했습니다. 첫째, 방어력의 차이입니다. 판옥선은 두껍고 단단한 조선의 소나무 판재를 판재 결합 방식이라는 독특한 공법으로 엮어 그 자체로 견고한 방어력을 갖추고 있었습니다. 이는 일본군의 주력 화기였던 조총의 탄환이나 소형 화포 정도는 충분히 막아낼 수 있는 수준이었습니다. 반면 일본의 세키분해는 속도를 높이기 위해 가볍고 얇은 삼나무나 전나무로 만들어져 조선의 대형 화포인 천자총통에서 발사된 거대한 철환이나 장군전이라 불리는 대형 화살 앞에서는 종이장처럼 찢겨나가기 일쑤였습니다. 둘째,
구조적 우위입니다. 판옥선의 높은 2층 갑판 구조는 일본 수군의 가장 강력한 무기였던 등선 백병전 전술을 원천적으로 봉쇄했습니다. 일본 병사들은 자신들보다 훨씬 높은 판옥선의 볏전을 기어오를 수 없었고, 설사 기어오른다고 하더라도 2층 갑판 위에서 아래로 쏟아지는 화살과 창의 공격을 감당할 수 없었습니다. 여기에 쇠못을 박은 거북선이 가세하여 적진의 심장부를 파괴하니 일본 수군은 자신들의 가장 큰 장기를 전혀 발휘하지 못한 채 일방적으로 학살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셋째, 그리고 가장 결정적인 차이는 화력이었습니다. 판옥선은 그 안정적인 구조 덕분에 당시 세계 최고 수준의 파괴력을 자랑하던 천자총통과 지자총통과 같은 대형 화포를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완벽한 해상 플랫폼이었습니다. 수백 포 밖에서 날아와 적선을 단 한 반에 격파할 수 있는 조선의 함포 앞에 사정거리가 짧은 조총과 소형 포만을 가진 일본 수군의 배들은 그저 살아있는 표적이나 다름없었습니다. 이는 마치 현대전에서 장거리 미사일을 장착한 이지스함과 기관 총만을 장착한 경비정이 맞붙는 일방적인 기술 격차였습니다. 3. 전술의 승리, 소프트웨어의 천재적 운용. 그러나 아무리 뛰어난 하드웨어를 가졌다고 해도 그것을 운영하는 소프트웨어가 부실하다면 무용지물일 뿐입니다. 조선 수군의 진정한 위대함은 이순신이라는 위대한 지휘관이 판옥선과 거북선이라는 하드웨어의 장단점을 완벽하게 이해하고 이를 바탕으로 자신만의 독창적인 해전 전술을 완성했다는 데 있습니다. 첫째, 지형을 무기로 삼는 지략입니다. 이순신 장군은 결코 넓은 바다에서 적과 정면으로 부딪히는 소모전을 벌이지 않았습니다. 그는 판옥선이 직진 속도에서는 일본 배보다 느리다는 약점을 명확히 인지하고 있었습니다. 대신 그는 한산도 앞바다처럼 넓고 아군에게 유리한 해역이나 명량해협처럼 조류가 거센 좁은 수로동 자신이 원하는 시간과 장소로 적을 유인했습니다. 그는 단순히 배를 지휘한 것이 아니라 바다의 조류와 섬의 지형까지도 아군의 함대처럼 부리는 경지에 이르렀습니다. 둘째, 진법을 통한 완벽한 통제입니다. 일본 수군이 개별 배의 돌격 능력에 의존하는 해적의 방식으로 싸웠다면 이순신 장군은 함대 전체를 하나의 유기체처럼 움직이는 제독의 방식으로 싸웠습니다. 그가 즐겨 사용했던 합객지는 그 대표적인 예입니다. 그는 소수의 배로 적을 유인한 뒤 수십 척의 판옥선이 하기 날개를 펴듯 V자 형태로 넓게 포진하여 적을 완벽하게 포위했습니다. 이 진영 안으로 들어온 적함대는 퇴로가 차단된 채 좌우와 정면에서 쏟아지는 수백 문의 함포 사격을 집중적으로 얻어맞고 섬멸되었습니다. 이는 단순한 포위 공격을 넘어 모든 함대의 화력을 한 점에 집중하여 파괴력을 극대화하는 고도로 계산된 과학적인 전술이었습니다. 셋째, 심리전의 대가였습니다. 이순신 장군은 전쟁이 무기뿐만 아니라 인간의 마음으로도 싸우는 것임을 깊이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거북선의 용머리에서 연기를 내뿜어 적에게 신화적인 공포감을 심어주었고 거짓 후퇴 전술로 적의 오만함을 유발하여 함정으로 끌어들였습니다. 명량해전에서 죽고자 하면 살 것이요 살고자 하면 죽을 것이다 라 일갈했던 그의 일갈은 절망에 빠진 아군에게는 불굴의 용기를, 승리를 확신했던 적군에게는 꺾이지 않는 기세의 공포를 안겨주었습니다. 옥포, 사천, 당포, 당항포에 이르기까지 그의 함대는 단 한 척의 판옥선도 잃지 않고 연전연승을 거두는 신화적인 기록을 세웠습니다. 이는 이순신 장군의 탁월한 지휘 아래 판옥선과 거북선이라는 압도적인 하드웨어가 완벽한 전술이라는 천재적 소프트웨어와 만났을 때 얼마나 파괴적인 시너지를 낼 수 있는지를 남김없이 증명한 것이었습니다. 4. 승리의 연대기, 옥포, 한산도, 그리고 명량. 이순신 장군이 이끈 조선 수군의 승리는 절망의 어둠 속에서 타오른 한 줄기 빛이자 조선의 역사에 길이 빛나는 불멸의 위협입니다. 그의 해전사는 단순히 전투의 승패를 나열한 기록이 아닙니다. 그것은 절망을 희망으로, 열세를 압도적인 승리로 바꿔낸 한 위대한 지휘관의 고뇌와 결단, 그리고 그가 믿었던 배와 사람들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수많은 승전 중에서도 전쟁의 흐름을 바꾸고 왕조의 운명을 구한 세계의 결정적인 전투, 옥포, 한산도, 그리고 명량해전은 조선의 기술과 전술, 그리고 정신이 어떻게 하나가 되어 기적을 이뤄내는지를 보여주는 위대한 서사시입니다. 옥포해전.
절망의 바다에 띄운 첫 번째 희망. 임진왜란 발발 후 한 달, 조선은 그야말로 절망의 나락으로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육지에서는 조총으로 무장한 일본군 앞에 조선의 군대가 추풍 낙엽처럼 쓰러져 나갔고, 국왕은 백성을 버리고 의주로 피난을 떠났으며 수도 한양은 이미 적의 손에 넘어간 뒤였습니다. 나라는 이제 끝났다라는 패배주의와 무력감이 온 강산을 뒤덮고 있던 바로 그때, 남쪽 바다에서 한 척의 배가 희망의 돛을 올렸습니다. 전라 좌수사 이순신이 이끄는 함대였습니다. 1592년 5월 7일, 이순신 함대는 옥포 포구에 정박해 있던 일본 수군을 발견했습니다. 당시 일본군은 연이은 승리에 취해 방심하고 있었습니다. 병사들은 배에서 내려 주변 마을을 약탈하고 불을 지르며 잔치를 벌이고 있었습니다. 조선 수군의 기습은 그들의 축제 한가운데에 떨어진 벼락과도 같았습니다. 이순신 장군은 함대를 일자진으로 펼쳐 혼란에 빠진 일본 함대를 향해 일방적인 포격을 개시했습니다. 이것은 전투라기보다는 학살이 가까웠습니다. 조선의 판옥선에서 뿜어져 나오는 천자총통의 거대한 철화는 약탈품을 씹더라 무거워진 일본의 새끼 분해를 단 한 발에 관통하여 두 동간 냈습니다. 갑반 위에서는 포탄의 파편과 부러진 돛대, 그리고 일본 병사들의 비명이 뒤섞여 아비규환을 이루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장기인 등선 벽벽전을 시도해보려 했지만 판옥선의 높은 배전과 압도적인 화력 앞에 접근조차 할 수 없었습니다. 불과 몇 시간 만에 조선 수군은 단 한 명의 사상자도 없이 적선 26척을 격침하는 완벽한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옥포해전의 군사적 의미도 중요했지만 그보다 더 중요했던 것은 바로 정치적 심리적인 의미였습니다. 육지에서 연이은 패배로 일본군은 불패라라는 공포에 질려있던 조선 백성들에게 옥포에서의 승리 소식은 마른 대지를 적시는 단비와도 같았습니다. 그것은 우리도 이길 수 있다라는 희망의 불씨를 지폈고, 절망에 빠져있던 백성들과 의병들이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용기를 주었습니다. 이는 단순히 군사적 승리를 넘어 국난 극복의 정신적 전환점이 된 조선을 구한 첫 번째 신호탄이었습니다. 한산도 대첩, 바다의 지배절을 결정한 결전. 옥포 해전 후 연전연승을 거두는 이순신 함대는 일본으로서는 눈의 가시 같은 존재가 되었습니다. 일본의 수뇌부는 자신들의 수륙 병진 전략이 조선 수군이라는 암초에 가로막혀 있음을 깨닫고 당대 최고의 수군 지휘관이었던 와키자카 야스하루를 필두로 한 대함대를 편성해서 이순신을 제거하라는 특명을 내립니다. 바야바로 조선과 일본 양국의 명운을 건 함대 결전에 서막이 올랐습니다. 이순신 장군은 좁고 물살이 빠른 견내량에 일본 함대가 집결해 있다는 보고를 받습니다. 그곳은 조선 수군이 자랑하는 대형 판옥선이 기동하기에 불리한 지형이었습니다. 그는 여기서 천재적인 유인책을 구사합니다. 판옥선 5, 6척을 선봉으로 보내 일본 함대를 공격하는 척하다가 거짓으로 후퇴하게 만든 것입니다. 연이은 승리로 오만해져 있던 와키자카는 이순신이 겁을 먹고 도망친다고 판단하고 전 함대에 총추격 명령을 내립니다. 그러나 그들이 쫓아간 것은 넓고 잔잔한 한산도 앞바다, 바로 이순신이 미리 설정해둔 거대한 함정이었습니다. 추격에만 정신이 팔려 길게 늘어선 채 함정 속으로 들어온 일본 함대를 향해 매복하고 있던 수십 척의 조선 판옥선들이 일제히 모습을 드러내며 하기 날개를 펼치듯 V자 형태로 그들을 감싸 안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세계 해전사의 길이 빛나는 하객진이었습니다. 완벽한 포위망에 갇힌 일본 함대는 순식간에 혼란에 빠졌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향해 하객진의 양날개와 중앙에서 수백 문의 함포가 일제히 불을 뿜기 시작했습니다. 하늘은 포탄이 가르는 소리로 찢어지고 바다는 포탄이 떨어지며 일으키는 거대한 물기둥으로 뒤덮였습니다. 사방에서 날아오는 포탄에 일본의 배들은 속수무책으로 부서지고 불타올랐습니다. 이순신은 여기서 멈추지 않고 함대의 선봉에 거북선을 투입해 적의 지휘선을 정면으로 들이받아 격파했습니다. 지휘체계가 완전히 무너진 일본 함대는 더 이상 군대가 아닌 도살장에 갇힌 짐승떼나 다름없었습니다. 이 전투의 결과 일본 수군은 주력 함대 73척 중 59척이 격침되거나 납포되는 규멸적인 타격을 입었습니다. 이 전투의 승리로 조선은 남해의 제해권을 완전히 장악하게 되었고, 이는 일본의 보급류를 차단하고 전라도 곡창지대를 지켜냄으로써 전쟁의 흐름 전체를 바꾸어 놓은
결정적인 분수령이 되었습니다. 명량해전, 불가능을 승리로 바꾼 기적. 한산도의 영광 이후 조선 수군은 원균의 지휘 아래 치러진 7천량 해전에서 단 한 번의 패배로 거의 모든 함대를 잃는 참극을 맞이합니다. 수백 척에 달했던 판옥선은 불타고 수만 명의 정예 수군은 수장되었습니다. 누명을 쓰고 백의종군하던 이순신이 삼도 수군 통제사로 재임명되었을 때 그의 수중에 남은 것은 단 12척의 낡은 판옥선 뿐이었습니다. 반면 일본 수군은 130여 척, 다른 기록에는 300척 이상이라는 압도적인 대함대를 이끌고 이번에야말로 조선 수군의 숨통을 끊고 서해로 진출하기 위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조정에서는 수군을 패하고 육군에 합류하라는 명령까지 내렸지만 이순신은 신에게는 아직 12척의 배가 남아있어 합니다. 라는 비장한 장계를 올리며 결전을 준비합니다. 그가 선택한 마지막 결전지는 바로 명량해협, 우리에게 울돌목으로 더 잘 알려진 곳이었습니다. 이곳은 물살이 극도로 빠르고 수로가 좁아 한 번에 몇 척의 배밭에 통과할 수 없는 처녀의 요새였습니다. 그는 이 지형을 이용하여 적의 압도적인 수적 우위를 무력화시키고자 했습니다. 결전의 날 12척의 판옥선은 130여 척이 넘는 일본 대함대와 마주섰습니다. 그러나 엄청난 적의 위세에 겁을 먹은 부하장수들이 뒤로 물러서자 이순신은 자신의 대장선 단 한 척으로 적의 성봉함대와 맞서 싸우는 절체절명의 상황에 놓입니다. 일본의 수십 척의 배가 이순신의 배 한 척을 겹겹이 에워싸고 총공세를 퍼부었지만 판옥선의 견고한 선체는 그 모든 공격을 버텨냈습니다. 이순신은 죽고자 하면 살 것이요 살고자 하면 죽을 것이다 라고 외치며 싸움을 북돋았고 이 기적과도 같은 광경에 용기를 얻은 나머지 11척의 배가 마침내 합류하여 싸우기 시작했습니다. 때마침 조류의 방향이 바뀌어 일본 함대를 덮치자 전세는 순식간에 역전되었습니다. 좁은 수로에서 서로 뒤엉킨 일본 함대는 스스로 자멸하기 시작했고 조선 수군은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맹렬한 포격을 가했습니다. 결과는 기적이었습니다. 조선 수군은 단 한 척의 배도 잃지 않고 적선 31척을 격파하는 세계 해전사에서 유례를 찾을 수 없는 위대한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이 승리는 일본을 서해 진출을 완전히 좌절시켜 정유재란의 향방을 결정지었으며 바람 앞에 등불과도 같았던 조선의 운명을 다시 한번 구해냈습니다. 이는 판옥선이라는 배의 뛰어난 성능과 지형을 완벽하게 활용한 이순신 장군의 신기에 가까운 지략, 그리고 조선 수군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던 불굴의 의지가 만들어낸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꾼 영원한 신화였습니다. 5. 바다가 나라를 구하다, 전략적 결과와 역사적 유산. 이러한 바다의 연이은 승리가 없었다면 500년 사직을 이어온 조선은 훨씬 더 빨리 그리고 훨씬 더 비참하게 무너졌을지도 모릅니다. 임진왜란 해전의 승리는 단순히 몇 번의 전투에서 이긴 것을 넘어 전쟁의 패러다임 자체를 뒤바꾸고 절망에 빠진 국가의 운명을 건져올린 거대한 사건이었습니다. 이 승리가 가져온 결정적인 전략적 결과와 오늘날까지 우리 민족의 가슴속에 살아 숨쉬는 위대한 역사적 유산을 통해 우리는 판옥선과 거북선이 왜 단순한 탈 것을 넘어 구국의 방패로 불리는지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전략적 결과 1. 적의 동맥을 끊다. 보급로 차단과 육군의 고립.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구상한 임진왜란의 기본 전략은 속전속결이었습니다. 그는 수십만 대군을 단기간에 한반도에 상륙시켜 파죽지세로 북상하여 조선의 심장부인 한양을 점령하고 나아가 국왕을 사로잡아 전쟁을 조기에 끝내려 했습니다. 이 거대한 계획이 성공하기 위한 가장 핵심적인 전제 조건은 바로 안정적인 해상 보급이었습니다. 수십만 대군이 이역만리 타국에서 전투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일본 본토로부터 식량과 무기, 화약, 그리고 후속 병력이 바다를 통해 쉼없이 공급되어야만 했습니다. 즉 남해는 일본 육군의 생명줄이자 동맥이었습니다. 바로 이 점에서 이순신 함대의 승리는 일본군에게 치명적인 비수가 되었습니다. 옥포래전에서 시작하여 한산도 대첩에 이르기까지 조선 수군은 남해의 제해권을 완벽하게 장악함으로써 일본의 해상 보급로를 차단하거나 심각하게 위협했습니다. 이는 평양선까지 거침없이 진격한 일본 육군의 발목을 잡는 가장 결정적인 족쇄가 되었습니다. 바다를 통한 보급이 끊기자 일본 육군은 심각한 곤경에 빠졌습니다.
그들이 자랑하던 조총은 화약과 탄환이 없어 빈 쇠막대나 다름없게 되었고 병사들은 굶주림과 추위에 시달리며 전투력을 급격히 상실했습니다. 결국 보급이 끊긴 일본 육군은 더 이상 북상하지 못하고 남해안 일대로 후퇴하여 외성을 쌓고 고립된 채 기나긴 소모전에 돌입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순신의 함대는 일본 육군의 동맥을 끊어 강력했던 침략군을 서서히 고사시키는 전략적 승리를 거둔 것입니다. 전략적 결과 2. 거인의 턱을 부수다. 수륙 병진 전략의 좌절. 히데요시의 침략 계획에는 보급로 확보보다 더 야심찬 또 다른 하나의 거대한 축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수륙 병진 전략이었습니다. 육군이 파죽치세로 북상하는 동안 강력한 수군 함대가 남해를 돌아 서해로 진출하여 한강을 거슬러 올라가 한양에서 육군과 합류한다는 거대한 쌍갈래 전략이었습니다. 만약 이 전략이 성공했다면 조선은 남쪽과 서쪽에서 동시에 공격을 받아 수도 한양을 완전히 포위당하고 전라도 곡창지대마저 순식간에 적의 손에 넘어갔을 것입니다. 이는 조선의 숨통을 완전히 끊어놓을 수 있는 치명적인 계획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거대한 거인의 턱은 그것이 채 맞물리기도 전에 이순신의 함대에 의해 산산조각났습니다. 한산도 대첩의 압도적인 승리로 일본 수군의 주력이 괴멸하자 그들은 더 이상 서해로 진출할 엄두조차 내지 못했습니다. 남해의 제어권을 완벽하게 상실한 일본 수군은 전라도 연안을 돌아 서해로 나아가는 길목에서 조선 수군이라는 무서운 벽과 마주해야 했습니다. 그 결과 일본의 거대한 침략 계획은 한쪽 날개가 부러진 채 반쪽짜리 전략으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이 수륙병진 전략의 좌절은 두 가지 결정적인 결과를 낳았습니다. 첫째, 조선의 최대 곡창지대인 전라도를 온전히 보전할 수 있었습니다. 이는 피난간 조정과 흩어진 조선 육군과 전국 각지에서 일어난 의병들이 전쟁을 지속할 수 있는 최소한의 물적 기반을 지켜낸 것과 같았습니다. 둘째, 이는 조선이 명나라의 지원을 받아 반격할 수 있는 결정적인 시간을 벌어주었습니다. 만약 일본 수군이 서해를 장악했다면 압록강을 건너온 명나라 군대는 그들의 서쪽 측면을 항상 위협받는 불안한 상태에서 싸워야 했을 것입니다. 바다에서의 승리는 육지에서의 반격을 막기 위한 가장 중요한 전략적 발판이었습니다. 역사적 유산, 기술과 정신이 빚어낸 바다의 방패. 결론적으로 판옥선과 거북선은 단순한 탈 것을 넘어 절체절명의 위기에서 나라를 구한 바다의 방패이자 조선의 기술력과 정신력이 만들어낸 위대한 유산이 되었습니다. 이 배들의 이야기는 오늘날 우리에게 몇 가지 중요한 역사적 교훈을 남깁니다. 첫째, 기술의 중요성입니다. 조선이 임진왜란에서 완전히 무너지지 않을 수 있었던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적어도 해군력에만큼은 일본을 압도하는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는 한 국가가 위기에 직면했을 때 자신들의 강점을 정확히 파악하고 그에 맞는 기술과 전략을 꾸준히 발전시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줍니다. 둘째, 리더십의 가치입니다. 아무리 뛰어난 배가 있더라도 그것을 운용하는 지휘관이 무능하다면 무용지물일 뿐입니다. 7천량 해전에서 원균이 단 한 번의 패배로 수백 척의 함대를 잃어버린 사실은 이를 극명하게 증명합니다. 반면 이순신 장군은 판옥선과 거북선이라는 하드웨어의 장점을 극대화하는 완벽한 전술 운용을 통해 불가능에 가까운 승리를 끌어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정신력입니다. 판옥선의 단단한 소나무 선체에는 어떠한 침략에도 굴하지 않겠다는 조선의 굳건한 의지가 담겨 있으며 거북선의 용머리 포구에는 불의에 맞서 싸우는 맹렬한 기상이 서려 있습니다. 이 배들은 단순한 나무와 쇠의 조합이 아니라 나라를 지키고자 했던 이름 없는 장인들의 땀과 절망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았던 수군들의 용기, 그리고 전부를 걸고 조국을 구하려고 왔던 한 위대한 지휘관의 불굴의 정신이 깃들어 있는 우리 민족의 영원한 상징입니다.